해반은 22년 전부터 인천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22년 동안 계양장 주변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성황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 교육을 100명으로 잡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좌석을 꾸준한 게 130석입니다. 그런데 거의 빈자리 없이 채워진 것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사랑하시고 저희 해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신 게 인천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 제 인사 말씀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시간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묵념도 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많이 무겁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미도에서는 여러분이 방송 매체에서도 보셨듯이 김금화씨라는 인천의 뭐라 그러죠? 서해안 문화 유형문화재이신 김금화씨의 이제 진원굿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축제를 통해서 진원굿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쪽에 차량이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이 4월의 아픔이 지나고 실록이 가장 좋다는 5월인데 그 5월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여름 날씨 같고 덥고 그래서 오늘 신청하고도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중구청이지만 하여튼 저도 사실은 이 공간에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문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가꾸어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내 옆에 누가 와서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을 한 분은 다 아니어도 어떤 구성원들이 모였는지 한번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법인인데 거기서 모내게 해다가 왔습니다. 인천에서 안 오면 또 인천 짬불로 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었습니다. 약간 여러분이 자랑스럽고요. 저는 인천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근대문화유산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해서 근대문화유산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아마 종주시가 되겠죠. 아니면 또 해반이 아마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마 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다음에 학생들 인성이라든가 품성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지 이런 데에 주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반에서 기존에 이미 해오시던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아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는 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고 언제 만나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문화재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이 지역사회와 우리 문화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에어컨이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더위는 그냥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오늘 그냥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문화재를 가꾸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문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목과 또 그걸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때 진정한 문화재를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라는 것이 현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연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뭘로 해볼까? 그래서 너무 그 문화재 지킴이 의의와 필요성 이러면 너무 딱딱하고 정답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문화재 지킴이 활동 함께 나누는 행복한 문화유산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인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50년 동안에 우리의 그 근현대 시기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모습들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보호를 하는데 그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요 위에 화면은 193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성 영화고요. 그래서 우리 근현대 시기에 영화 기술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들어낸 영화를 또 저렇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사용됐던 태극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두운 과거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이런 형태의 근현대 시기의 역사 인물들을 또 등록문화재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또 미래적인 가치를 담아내서 또 문화재 범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보다 그간에 있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향후에 저희 어떤 일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문화재 지킴이 그런 입장에서 저희의 어떤 바람을 좀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을 저희가 먹습니다. 요새는 이제 물을 정수 이렇게 해서 먹지만 전에는 저희 여러분께서의 아버님이나 대부분 아버님 댁에 되겠네요. 이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워서 사진을 몇 가지 이렇게 넣어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졸지 말라고 이런 사진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이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런 역사 기록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단지 이것이 이제 문화재 지정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조선시대 즉 한양에 있었던 건물이 어떤 장소라는 점 상관없이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부여에다 이렇게 옮겨서 지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안 되네요. 키보드 아니요 엔터. 자, 그러면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저희니까 넘길 수는 없고요. 제가 가급적 빠르면 30분, 4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라는 내용을 저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학적에서 문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는 활동의 과정이다.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작게 보면 삶의 상황이겠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인 유산의 총칭이 결국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핵심은 이 책 여기 그 헌장 문화유산 헌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1.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입니다. 네,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꾸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수행위조차도 원형의 모습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화재의 모습은 아름답고 예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헐고 낡고 지저분하고 하지만 그 자체가 원형입니다. 현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최소화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랄 것이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돼야 된다. 그럼 원래의 모습을 따지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전문가들, 학자들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다 그런다면 깨끗이 빨아입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단추 세 번 가르면 안 됩니다. 망가진 단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해서 바꾸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잊지 말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재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관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선도라는 완장을 제가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완장을 채웠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완장을 채우면 꼭 뭔가를 해내고 싶습니다. 완장을 혹시 찾더라도 그 생각을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장 찬 사람이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뭘 하라. 전문가들도요. 저조차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의리가 옵니다. 그러면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합의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걸 갖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의하고 토론한다 해도 왜? 전문가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저 앞에 위에 있는 것처럼 정리라 그랬죠. 청결, 정리, 정돈. 사실은 정돈도 사실은 정말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청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현관에 이제 상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게 원래의 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플랫폼 공사하면서 이제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하신다고 여기를 이제 원형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이제 원래의 자재를 바로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해진 예산이라든가 이제 주변 환경 속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깔끔하게 튀지 않게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은 타일이에요. 이런 타일이거든요, 이건. 지금 벽에 붙어 있는 타일하고 같은 타일인데 이 타일이 언제 시공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벽돌 건물인데 벽돌로 이제 기본 구조체를 하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미장 마감을 한 그런 건물인데 이 타일이 언제 시공됐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분위기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해운회사로 일본우선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해운회사예요. 대한기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있었던 해운회사의 사무실이었고 해방이 돼서 이제 이 귀속재산으로 일본에게 물러간 다음에 이제 그 귀속이 된 다음에도 이제 여러 회사가 썼지만 어쨌거나 해운회사들이 계속 이제 업무 공간으로 오랫동안 활용했고 외형이 크게 바뀌지 않고 옛날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돼서 이제 보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좀 많이 무너지고 좀 외형도 많이 퇴역하고 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제 인천 아트 플랫폼 조성 공사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지금은 외부를 좀 다듬고 또 내부는 예술작품 수장고 내지는 이제 아카이브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는 이제 뭐 기본 구조체를 제외하고는 일정하게 좀 변형을 해서 업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제 뭐 꼼꼼히 살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관리가 그대로 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되거나 간단하게도 정확하게 이제 따로 붙일 일은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물 같은 거, 간쟁이 방풀이라든가 굉장히 식물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문화재에 해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화의 종류가 어떤 애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종류가 입지가 좀 떴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홍해본 보셨잖아요. 거기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벽돌이라든가 또 축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살짝 붙어서 가야 되나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렇게 구조 파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문화유산에서 그런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저도 잘 몰라서 생물계통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 사찰이에요. 전통 사찰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외래 수종이 주변에 막 식재가 돼 있고 하면은 이제 문화재의 성격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 미리 한번 잘 살펴보고 공부를 좀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걸 뭐 일부러 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예쁘니까 좀더 잘 꾸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생기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도 그런 게 명확하다. 그래서 문화재의 성격을 오히려 이제 깎아먹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면 실제로 몰라서 그렇게 진행됐던 일들은요, 뭐 당장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정비할 때 이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